와이프는 약간 그 말할 때도 보면 좀 극단적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저 아주 아니고요. 극단으로 가요. 한 거 아니면 안 한 자기 거예요.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조금만 안 해도 안 한 거예요. 조금만 안 아니 해도 그냥 안 안 한 거예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 기저귀를 한번 갈아줬어요. 그러면 한 거예요. 한 거죠. 한 번 했어도 한 거죠. 그러니까 100번 중에 한 번 했어도 저는 한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100번 중에 한 번만 하는 거는 99번 안 한,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스타일이고 제가 좀 긍정적인 스타일이에요.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잘난 척이 너무 심해요. 진짜 뭐 애기는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저한테랑 어머님한테랑 아버님한테는 뭐 애기를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잔소리는 이론으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깨우친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육아 서적을 본 적도 없고 애기를 키워본 적도 없고. 나는 경험을 그냥- 통해서 얻었어.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회사에서 팀장으로 재직 중인 워킹맘 유경진입니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네. 저는 10년 동안 뉴스 앵커 겸 기자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한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과학 책방에는 어떤 책에 도착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스타트업 대표로. 사실 남편분께서는 유명 드라마에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요? 드라마에 벌써 한 250편 뉴스 앵커 기자 역할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별의 소음 그대. 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배우 천송이와 그의 매니저 도모 씨가 사람들 앞에서 사라진 겁니다. 외계인설, 마법사설 등 다소 허무맹랑한 추측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져서 사실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앞으로 인생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내가 결혼을 한다면은 아이 때문에 결혼을 할 것 같은데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서 이 사람이라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다. 아이가 행복할 수 있겠다. 저는 비혼주의자였고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고 단 아기는 낳고 싶었어요. 그 남편이 원하는 부분과 이제 좀 맞았던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첫 만남 치고는 좀 잘 통하지 않았나. 저희는 연애를 굉장히 짧게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2017년 5월 2일에 사귀었는데 저희 9월 24일 날 결혼했으니까 4개월 반? 보름 만에 결혼까지. 네, 저는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할 거다. 네, 그 확신이 지금은 조금 좀 무뎌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커플이다. 4개월 연애와 너무 찌릿찌릿할 때 결혼하셨다. 의뢰인은 누구신가요? 접니다. 사실 제가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가 먼저 이렇게 의뢰를 해버려서 왜냐면 저는 좀 제가 더 억울해요. 답답한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저는 더 이상 남편이 남자로 보이지가 않아서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보통 여자분들이 하는 뭐 섹시하지 않다? 아니면 남자로 보이는 게 존경심이 들 때인 것 같은데 존경심. 그러면 나한테 존경심이 좀 그게 원인 같진 않고 내 마음을 잘 몰라주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게 진짜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매력도 떨어지고 남편인지 뭐 친구인지 오빠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죠? 아기를 일단 굉장히 힘들게 낳았거든요. 최악의 케이스가 이제 3일 동안 유도분만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자연분만을 하지 못하고 제왕절개를 하는 케이스가 가장 최악의 케이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산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3일이 저한테는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고 내가 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고통이었거든요. 자연분만 꼭 해야 되나 그냥 내 몸을 위해서 그냥 제왕을 빨리 할까? 오빠 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랬는데 자연분만? 우리 좀만 더 버텨보자 이러는 거예요. 이유는? 이게 오빠가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제가 어떻게 혼자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쇼크 상태가 왔어요. 저와 아기가 같이 산소가 모자라가지고 쇼크 상태가 결국에 와가지고 결국엔 제왕을 했어요. 근데 병실에 들어가서 일단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지. 진짜 어떻게든지 참았어요. 근데 남편은 뭐 도움도 안 되고 나 잠자리도 불편하니까
본인은 집에 가서 잠을 자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 진짜 실수하셨네. 잘못했네. 그러니까 후회를 하시네. 그때 4인실인가? 했는데 저 말고 이제 세 분이 있잖아요. 남편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치. 낮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내가 왜 그랬을까? 계속 와서 뭐 진짜. 걱정을 하고 막 괜찮냐 막 이러는데 전 남편이 없어요. 좀 와전된 게 낮에는 있었어요. 밤에만 없었어요. 낮에 잠깐. 네, 근데 밤에- 밤에가 더 밤에 한 그렇잖아요. 하루인가 이틀 없었어요. 다음 때는 계속 있었는데 와이프는 약간 그 말할 때도 보면 그 좀 극단적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저 아주 아니고요. 극단으로 가요. 한 거 아니면 안 이렇게 한 자기 거예요.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조금만 안 해도 안 한 거예요. 조금만 안 아니 해도 그냥 안 안 한 거예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 기저귀를 한번 갈아줬어요. 그러면 한 거예요. 한 거죠. 한 번 했어도 한 거죠. 그러니까 100번 중에 한 번 했어도 저는 한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100번 중에 한 번만 하는 거는 99번 안 한,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스타일이고 제가 좀 긍정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진짜 잘난 척이 너무 심해요. 진짜 뭐 애기는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저한테랑 어머님한테랑 아버님한테는 뭐 애기를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잔소리는 이론으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깨우친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육아 서적을 본 적도 없고 애기를 키워본 적도 없고 나는 경험을 그냥- 통해서 얻었어. 저는 아이를 진짜 잘 재우거든요. 5분 안에 재웠었어요. 아이를 재울 때. 제가 이제 포근하게 감싸주면서 가끔씩 이렇게 하다가 툭 떨어뜨려요. 그건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떨어뜨리면 애가 이렇게 툭 떨어지잖아요. 이 자세가 편한 자세.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렇게. 그럼 아이도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거예요. 이 방법이 한번 통하잖아요? 그럼 이게 맞는 거야. 모든 사람한테 다 강요를 해요. 제가 이렇게 재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막 이래요 저한테. 그게 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숨이랑. 둥가둥가를 하고 싶죠. 당연히 둥가둥가를 하면은 잘 자니까. 근데 출산 후에 이 몸이 완전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치.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부분 허리가 진짜 너무 안 좋아서 좀 아끼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저한테 둥가둥가를 하라고 그러고 애를 왜 똑바로 안 하냐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는 너무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계속 아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주사를 맞을 수는 없고 계속 치료할 수 없는 상태라면 원인을 분석하고 이걸 해결해야 좀 된다 원인을 생각을 맞는 하거든요. 말이었어요. 근데 허리가 왜 아픈가를 보면 와이프가 걷는 자세가 이렇게 걸어요. 약간 팔자로 허리가 아프게끔 걸어요. 그래서 제가 까치발로 걸으라고 약간 그렇게 하면 이제 허리가 꼿꼿이 서는 느낌 있고 코어가 바로 서니까 잇몸 일으키기를 하래요. 윗몸 일으키기. 잇몸 잇몸 일으키기가 아니라 윗몸 일으키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근육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야 재밌다. 윗몸 일으키기. 그러니까 어쨌든 코어를 만들어 줘라. 네, 그 허리가 얘기예요. 아픈데 윗몸 일으키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아파서 난 못하겠다. 근데 저한테 또 잔소리가 시작이 돼요. 넌 해보지도 않고 왜 못한다고 하냐. 막 이러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를 계속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다가 왜 오빠는 나를 왜 가르치려고 들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가르치다 가르치다 이거 좀 헷갈리잖아요. 지적해. 진짜 이 톤으로 저는 너무 화가 나는데 가르치다 아니고 가르치다야. 아니 그냥 정정해 주는 거죠 그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쓰면은 습관적으로 쓰면 또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한번 시도해 볼만 하잖아요. 자체를 아예 차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업신여기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업신여긴 네.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 기준에 맞춰서 저한테 뭐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는 공격적으로밖에 들릴 수밖에 없고 그쵸. 잔소리로밖에 제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내 생각은 이런데 너 생각은 이렇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좀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랬구나.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건데 이게 맞는 거야 너가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긋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기 낳고 나서 시부모님이랑 또 같이 살아요. 뭐 어쨌든 같이 살기 때문에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공감이 안 하고 공감보단 지적을 먼저 하시는구나. 얼마 전에 시어머님이 가끔 장을 보시면은 어머님 돈으로 이제 쓰시다 보니까 좀 이게 좀 부담스럽다 하셔가지고 카드를 드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체크카드였는데 제가 이제 체크카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다시 달라고 하고 그 남편 카드를 줬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 카드를 안 쓰시더라고요. 제 카드는 금액을 쓰셨는데 남편 이름으로 된 카드를 드리니까 그걸 안 쓰셨는데 며칠 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카드가 없니? 왜 철민이 카드를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물어보실 수 있죠. 근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이해를 못해? 그래 서운했니? 그래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근데 그렇지.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럼요. 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면 좋은데 그렇죠. 너의 의도가 너무 불순하지 않냐? 너 카드 왜 준 거야? 왜 내 카드를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